안녕하세요, 픽스오입니다. 목에 작은 살점처럼 튀어나온 돌기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나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옷깃이나 목걸이에 자꾸 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어서 직접 제거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로 묶거나 가위로 자르고 사과식초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거액을 바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쥐저처럼 보이는 돌기가 모두 쥐젖은 아니고 집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면 출혈과 피부 화상, 염증, 흉터와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목 쥐젖이 무엇인지, 왜 자꾸 생기는지, 집에서 제거하면 안 되는 이유, 피부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는지, 그리고 단순 쥐젖으로 넘기면 안 되는 위험 신호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 쥐젖이란 무엇일까요? 쥐젖의 의학적인 명칭은 연성섬 유종이에요. 피부 표면에서 부드러운 살점이 작게 튀어나온 형태로 나타나는 양성 피부 병변이에요. 흔히 목과 겨드랑이, 눈꺼풀, 가슴 아래,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거나 서로 마찰되는 부위에 잘 생겨요. 크기는 아주 작은 좁쌀 정도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고요. 피부색과 비슷하거나 연한 갈색을 띠며 가느다란 줄기처럼 피부에 매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통증이 없고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쥐젖이 암으로 변하는 것도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에요. 하지만 외관만 보고 쥐젖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피부 병변도 있기 때문에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면 제거 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목 쥐젖은 왜 생길까요? 쥐젖이 생기는 원인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피부 마찰이에요. 목은 옷깃과 목걸이, 피부 주름이 반복적으로 닿는 부위예요. 피부가 계속 비비거나 눌리면 쥐젖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목걸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생긴 쥐젖을 계속 자극해 붉어지거나 출혈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이예요. 쥐젖은 어린이보다 성인에게 흔하고 나이가 들면서 개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피부의 탄력과 구조가 변하고 마찰이 반복되면서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체중과 피부 접힘이에요. 체중이 늘면서 목과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많아지면 마찰과 습기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쥐젖이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마른 사람에게도 쥐젖은 생길 수 있으므로 체중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임신과 호르몬 변화예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과 체중, 피부 마찰이 함께 변하면서 쥐젖이 늘어날 수 있어요. 출산 후 일부는 작아지거나 눈에 덜 띄게 될 수 있지만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쥐젖이 많은 경우 본인에게도 잘 생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특정 유전자 하나로만 결정되는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쥐젖이 많으면 당뇨병일까요? 목과 겨드랑이에 쥐젖이 여러 개 생긴 사람에게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쥐젖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뇨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당뇨병이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쥐젖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최근 체중이 많이 늘었거나 가족력이 있고 갈증과 잦은 소변, 피로감 같은 증상이 동반되거나 건강검진을 오래 받지 않았다면 혈당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검고 두꺼워지는 흑색 가시세포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될 수 있어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쥐젖과 사마귀는 어떻게 다를까요? 쥐젖은 보통 부드럽고 말랑하며 피부색이나 연한 갈색을 띠어요.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작은 살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피부 병변으로 표면이 거칠고 단단하거나 여러 개가 모여 나타날 수 있어요. 목에는 편평사마귀처럼 표면이 비교적 평평한 병변도 생길 수 있어서 쥐젖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점과 지루각 화증, 피지샘 증식, 다른 양성 피부 종양도 작은 돌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마귀 제거제나 강한산 성분을 바르면 정상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요. 쥐젖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까요? 쥐젖은 대부분 치료하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자꾸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돼요. 하지만 목걸이나 옷깃에 자꾸 걸려 붉어지거나 피가 나고 면도할 때 반복적으로 베이는 경우에는 제거를 고려할 수 있어요. 눈꺼풀 주변에 생겨 시야를 방해하거나 화장을 할 때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크기와 개수가 많아 미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피부과에서 제거를 상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쥐젖을 반드시 없애야 해서가 아니라 제거를 원한다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위로 잘라도 될까요? 쥐젖은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려 있어 가위로 쉽게 잘라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쥐절 안에도 작은 혈관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 자르면 예상보다 출혈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사용한 가위나 도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상처가 덧나면 오히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쥐젖이 아닌 점이나 다른 피부 병변을 잘라버리면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손톱깎이와 면도날, 가위로 직접 자르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실로 묶어 떨어뜨리면 괜찮을까요? 쥐젖의 밑부분을 실이나 머리카락으로 묶으면 혈액 공급이 차단돼 떨어진다는 방법도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느슨하게 묶이면 효과 없이 피부만 계속 자극할 수 있고요. 너무 강하게 묶으면 통증과 부종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목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위를 묶다 보면 주변 정상 피부까지 함께 조일 수 있고 제거 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을 묶은 상태로 며칠 동안 생활하면 세균 감염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사과식초를 바르면 제거될까요? 사과식초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사과식초를 면봉에 묻혀 반복적으로 바르면 쥐젖이 떨어진다는 후기를 볼 수 있지만 정상 피부까지 화상을 입거나 물집과 염증, 진한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어요. 특히 목은 햇빛에 노출되고 피부가 움직이는 부위라 상처가 생기면 색소 침착이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사과식초는 쥐젖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의료치료가 아니에요. 레몬즙과 마늘, 강한산 성분을 바르는 민간요법도 같은 이유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쥐젖 제거 크림은 안전할까요? 온라인에서 쥐젖 제거 크림이나 제거액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피부를 태우거나 벗겨내는 강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사막이나 티눈 치료에 사용하는 살리실산 제품도 쥐젖 치료제로 임에 사용하면 안 돼요. 목과 눈꺼풀 주변의 얇은 피부에 사용하면 화상과 흉터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제품에 피부 병변을 직접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쥐젖으로 보였던 것이 점이나 다른 병변이라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제거할까요? 피부과에서는 병변의 모양과 크기, 위치를 확인한 뒤 적절한 제거법을 선택해요. 첫 번째는 작은 절제예요.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작은 쥐젖은 소독과 필요한 마취 후 의료용 기구로 잘라낼 수 있어요. 출혈을 바로 조절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전기 소작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쥐젖 조직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크기와 위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냉동치료예요. 액체 질소로 병변을 얼려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치료 후 붉어지거나 물집과 딱지가 생길 수 있고 피부색에 따라 일시적인 색소 변화가 남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레이저 치료예요. 의료기관과 병변 상태에 따라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쥐젖에 레이저가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쥐젖의 크기와 개수, 피부색과 위치, 흉터 위험 등을 고려해 의료진이 방법을 결정해요. 제거하면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제거한 쥐젖이 같은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쥐젖이 잘 생기는 체질과 피부 마찰, 체중 증가 같은 조건이 계속되면 주변의 다른 위치에 새로운 쥐젖이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제거했다고 앞으로 쥐젖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제거하면 더 많이 번진다는 것도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에요. 제거 후 주변에서 새로운 병변이 보이는 것은 원래 눈에 잘 띄지 않던 작은 쥐젖이 커졌거나 새로 생긴 경우일 수 있어요. 제거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제거 부위는 손으로 자주 만지거나 딱지를 억지로 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의료기관에서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연고나 밴드를 사용해 주세요. 치료 직후에는 목걸이와 꽉 끼는 옷기처럼 상처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물건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사우나와 수영장, 강한 운동처럼 땀과 오염에 많이 노출되는 활동을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자외선은 색소 침착을 진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처가 아문 뒤에는 목 부위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세요. 붉어짐과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고름과 열감이 생기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제거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쥐젖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쥐젖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가족적 경향과 나이, 피부 구조처럼 바꾸기 어려운 요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반복적인 마찰을 줄이는 생활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걸이와 꽉 끼는 옷깃 시 특정 부위를 계속 자극한다면 착용 시간이나 소재를 조절해보세요. 목 부위를 씻은 뒤에는 물기를 잘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 지나치게 건조하고 자극받는 것을 줄이는 것도 좋아요. 체중이 많이 증가한 상태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와 운동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전반적인 대사 건강과 피부 접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같은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쥐젖이 없어지거나 예방된다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균형 잡힌 식사는 전반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쥐젖 제거 치료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이런 목돌기는 쥐젖으로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는 짧은 기간에 빠르게 커지는 병변이에요. 일반적인 쥐젖은 대개 천천히 자라요.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크게 달라진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색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예요. 검은색과 붉은색, 여러 색이 섞여 보이거나 경계가 불규칙하다면 단순 쥐젖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반복적인 출혈과 딱지예요. 옷에 걸려 한두 번 피가 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자극 없이 계속 피가 나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통증과 단단함이에요. 쥐젖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통증이 없어요. 만졌을 때 단단하게 고정돼 있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다른 피부 병변과 구분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갑자기 많은 돌기가 생기는 경우예요. 대부분은 양성 병변일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피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 피부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쥐젖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6개월마다 피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병변이나 기존 병변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피부암 가족력이 있거나 점이 많고 자외선 노출이 많은 사람, 과거 피부암을 치료받은 사람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정기검진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목에 생긴 돌기가 쥐젖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색과 크기, 모양이 변했다면 정해진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피부과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해볼게요. 목 쥐젖은 연성 섬유종이라고 부르는 흔한 양성 피부 병변이에요. 피부 마찰과 접힘, 나이, 체중 증가와 호르몬 변화, 가족적인 경향 등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부분 건강에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며 불편하지 않다면 반드시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미용적으로 신경 쓰이거나 옷깃과 목걸이에 반복적으로 걸려 출혈과 통증이 생긴다면 피부과에서 안전한 제거를 고려할 수 있어요. 가위와 손톱깎이로 자르거나 실로 묶고 사과식초와 강한 제거제를 바르는 행동은 피하세요. 출혈과 화상, 염증과 흉터, 색소 침착을 만들 수 있고 쥐젖이 아닌 병변의 진단을 늦출 수 있어요. 특히 피부 돌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색과 모양이 달라지고 통증과 출혈이 반복된다면 제거하기 전에 정확한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